자,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19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번 주 주간 전략보다 지난주의 중요 포인트, 어떻게 보면 계속 시장에 흔들린 변수 부분들이 조금 생겼었죠, 이제까지. 그래서 뭐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의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 일단 뭐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많이 지쳐 있으세요. 시장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3분기 내에 봤던 폭락, 거기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또 나올까 보다의 의미보다 다시 하락하면 어떠지? 약간 뭡니까? 경계하고 보수적인 느낌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11월 달에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1월 달은 일단 없었던 회담 자체, 논의 자체, 이것만으로도 주가 자체는 하락폭에 대해서 최소한 3분의 1에서 5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 부분들을 했는데, 흐름 자체가 계속 나쁘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 다우지수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율주행과 연관된 여기에 있는 회사가 실적 부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3분기는 부진한 매출, 그 다음에 4분기는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그 4분기 매출 전망으로 시작 전부터 10% 중후반 정도의 하락 부분이 나오더니 장중에 거의 18% 이상의 하락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기술주들이 소폭 조정 부분들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트럼프가 딱 한마디를 했죠. 물론 중국이 번해온 무역협상 성사, 답변서에서 뭐 한 4군데 5군데 정도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만, 이로 인해서 추가 관세를 하고 싶지는 않다.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을 했죠.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여러분들 트럼프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이제까지 모든 올인 부분들을 상당히 집중을 했다면,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는 닭이 집권 2기, 다음 대선의 그림 부분들을, 그러니까 외국과의 어떤 흐름 구도 부분에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단속할 필요가 있죠. 왜? 조만간에 민주당 측에서 스캔들, 그 다음에 특검 관련된 부분들로 트럼프를 한번 몰아붙일 가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 단속이 조금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카드 부분들은 환율 보고서가 지난번에 발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분위기 자체의 반전 부분을 원하면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내부적으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상원,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하원 부분들을 가져갔고, 하원에는 입법이라든지 예산안 부분들을 합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 기성권 부분들을 좀 뺏어 오려고 공격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임무를 곳곳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다 심어놨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금 트럼프도 보면 기선제압 하죠. 뭐 안 될 경우 연방정부 폐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다음 신경전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공통분모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 인프라 건설 이쪽에 어떤 포인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막상 바로 합의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서 물밑 작업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 부분들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제까지 중간선거 전에 집중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느낌 부분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합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지난달 대비 분명히 뭔가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이후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도 보면 이렇게 4군데 5군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만 중국의 추가 관세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정도. 그리고 펜스 부통령하고 시진핑이 막 갑론을박 하는데, 펜스 부통령을 우리가 이제 평창에 왔을 때도 봤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공화당의 진짜 원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다음 이제 재선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뭡니까? 이걸 경선을 해가지고 또 뽑겠죠. 뭔가 자기의 포석 부분들, 원래 공화당 지지층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그런 쪽의 의미밖에 실권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얘기가 중요한 거지, 펜스는 별로 급 자체가 1급이 아니에요. 거의 2, 3급 정도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트럼프의 무역 협상 낙관, 다우지수가 0.5% 상승했고, 변동성 지수가 거의 9%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어요. 안정하고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까지는 양적 완화 부분들이 진행해 가지고 어떤 성장 기대감, 어디가 왜 성장 자체가 전부 다 고르게 나온 게 아니라 편차가 좀 컸죠. 그래서 성장 기대감 자체가 있고 실적의 레퍼런스 부분들이 좀 찍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 기대감 자체가 좀 더 변수 자체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팡,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권들이 반등했다면, 이게 조금씩 정말 느리네요. 실물 성장 쪽에 기대감 자체가 높은 산업 사이클, 허리 종목군들이 도는 이쪽으로 계속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 여러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뭔가 바뀌고 있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 뭐 저는 하든지 말든지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하고 파월 연준위원도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시장 지표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확연하게 틀려졌어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지난주 주간 최대 하락폭이에요. 10년 만기도 마찬가지고 30년도 마찬가지고, 거의 특히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2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주간 최대 하락폭.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데, 그러면 딱 여러분 생각나게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자체에서도 금리 인상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가 75달러 하면서 너도 나도 100달러 간다는데, 100달러 간다고 얘기를 예상이 하는데 저는 50달러 쪽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경제 언론서 별로, 물론 어느 정도 흐름 부분들은 알 필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시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데 2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간 최대 하락폭이에요. 유가 75달러에서 50달러 선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국제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하락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이번 주는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 연설 이후에 이제 각 연은 총재들이 이제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중립금리에 근접했다. 물론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하든지 안 하든지지만, 하더라도 별로 크게 상관이 없고, 왜? 올해 3분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3분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극점 부분들은 터치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V자로 꺾이는 건 아니죠.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예요. 금리는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어떤 변곡 포인트가 외부적인 요건, 정말 강한 조건이 아니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추세 자체가 한번 잘 바뀌지도 않고, 바뀌었을 때 또 순간적으로 또 꺾이지도 않아요. 그런 추진력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측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유럽이 이제 그나마 좀 체크할 부분들, 주간 전략 부분들에도 왜 코멘트를 별도 방송 부분 안 드렸냐면, 중간중간에 체크할 거 크게 크지는 않아요. 유럽이나 유럽 쪽에서 브렉시트,
막 지금 그 각 장관들이 사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메이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장관 하위드 임명한다. 바로 대반격 부분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합의 부분들 안 됐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크면 크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글쎄요, 그냥 그렇게 큰 내용일까? 근데 이게 뭐 확대되면 얼마든지 건수를 만들 수는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것보다 11월 달은 10월 달에 미리 얘기를 드렸던 것은 다른 것 말고 계속 미국과 중국 여기에서 좀 더 긍정치가 가느냐, 긍정치가 가지 못하느냐. 오늘 이제 마감 브리핑, 마감 정리 부분 한 줄 이걸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변동수 지수가 9% 급락이 나왔어요. 변동수 지수가 막 급등이 나오면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하나의 의미인데 반대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다음 달 금리 인상이 급등이 나온다는데 지난주에 최대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런 버핏 금융주 매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다시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무역 협상 낙관 관련된 분위기가 다음 주 한 2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컨센서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대비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실질적인 성장의 실물의 사이클로 바뀌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기대감이 컸던 종목권들 차익 부분이 나오고 밑에 허리 종목권으로 자금 이동하는 이런 사이클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11월 1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